안녕하세요. 원터치 라이벌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피디님들께서 참 재밌어하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주제가 너무 독특한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원터치 하면서 좀 주로 이제 장비를 비교하는 거 좀 나갔었는데, 근데 전 사실 이래요. 장비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인적 자원을 한번 비교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친구들끼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우리 특전사 갔어요. 해병대 갔어요. 난리 나지. 둘이 술집에서 한번 붙으면 이게 난리 나요. 하물며 이런데, 예를 들어서, 야, 뭐 네이비실이 세냐, 아니면 저 그린베레가 세냐,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우리가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영원한 논란거리를 한번 원터치에서 한번 뒤벼보자. 근데 우리가 사실 인적 자원을 비교할 때는 뭐 일단은 북한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북한 애들은 너무 숨기는 게 많잖아. 그렇다면 어디예요? 우리한테 항상 영원한 대상이 하나 있죠. 일본 자위대가 있습니다. 특히 육상자위대 같은 경우에 최근에 특수부대를 잇따라 창설을 하면서 뭐 정예화를 착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특전사 vs 일본 자위대 제1공정단. 자, 그럼 먼저 우리 특전사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 사실 우리 특전사 말이 필요 없는 부대입니다. 사실 안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실 외국에서 평가했을 때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잘 알려지지 않는 특수부대 대국이래요. 우리나라가, 한국이. 그래서 한국 정도로 특수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특수전 사령부가 있을 만큼 이렇게 조직과 편지를 갖춘 나라가 거의 몇 나라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전 사령부 소속인데 무려 그 7개의 여단이 있습니다. 1, 3, 5, 7, 9, 11, 13 이렇게 7개의 특수전 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홀수로 가요? 예, 홀수로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특전사는 이렇게 홀수로 가더라고요.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왜 그런지. 그리고 근데 여단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여단이면은 사단의 절반 규모나 뭐 1개 연대 이상 규모라고 하는데, 실제로 100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들쭉날쭉한데, 뭐 그건 뭐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아무튼 우리 특전사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냐면 검은 베레예요. 검은 베레 용사들 옛날에 그랬었죠. 외국에서는 블랙 베레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육군의 군복이 단색이었어요. 네. 지금은 다 디지털 패턴 뭐 이런 거 다 있고 그러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는 아니겠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육군인 전부 다 녹색 단색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속칭 그때 말하는 깨구리복, 검은 베레 깨구리복 입고 휴가 나왔다. 근처에 사람들이 못 가는 거야. 저 특수부대, 공수부대다. 특수부대는 근처에 가면 안 돼요. 한마디로 가오의 상징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특전사는 우리가 단순히 공수부대로만 알고 있는데, 단순한 공수부대가 아니죠. 야전에서의 이른바 게릴라전에 상당한 훈련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김신조 121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죠. 왜? 청와대 까부 들어왔다 이거. 이런 일을 겪고서 우리나라 특전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대게릴라 작전이다.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릴라 작전 수행이다 라고 봐서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그러면서 이 예하에 이제 특수부대가 속속속 창설을 하죠.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707 특수임무대대라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예요? 특수임무 대대에서 특수임무 단으로 승격을 했어요. 그래서 707이 가장 유명한데, 707 여러분 아시죠? 88 올림픽 때 새로운 대테러 특수부대 만든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707이라고 하는데, 이게 카더라 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카더라. 외국에서 왔대. 보안 관계자들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왔대요. 그래서 야, 주경기장 참 넓게 잘 지어놨는데 이거를 한국 정도 수준에 있는 특수부대에서 이거를 경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외국 관계자들이 했는데,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예요? 지붕에서 로프가 훅훅 내려오더니 특공대들이 까꿀로 내려오더래요. 이거 이렇게 까꿀로 내려오더래요. 다 그러니까 놀랐다잖아. 이런 부대가 한국에 있냐. 예, 제가 그 당시 까꾸로 내려오신 분 요거 보시면 댓글로 좀, 내가 그때 까꾸로 내려왔다 뭐 달아주시고. 707 부대는 이제 대테러 특수부대니까 납치 사건, 비행기 하이잭 같은 거라든지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다고 하고요. 이제 시가지 전투 전문 부대로 됐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군 관계자에 의하면 707 수준의 부대가 아시아의 국가에 있는 거에 대단히 놀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전사 역사는 이제 1958년에 제1공수특전단이 창설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특전사의 전설이 시작된 건데요. 이제 1970년에 육군 특전사령부로 이게 대체가 되죠. 그 다음에 60년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이 청와대 습격 사건 등등등등 정말 많은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무장공비를 소탕하는 대간첩 작전,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도 파견됩니다. 그래서 파월 맹호 부대하고 백마 부대 예하에 배속되어서 사단 공수특전대원으로 이제 참가를 해서 여기서 작전을 하는데 그냥 뭐 참가를 해서 그냥 일반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거리 정찰, 이른바 포스리컨 작전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적 교란 및 기습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해서 아주 혁혁한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쌓은 실전 경험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남전을 겪었기 때문에 이 월남전이 끝난 이후에 북한이 상당히 두려워했었대요. 왜? 쟤네들은 뭐가 있다? 실전 경험이 있다. 한국군은 실전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들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냐면 1996년에 강릉에 이제 무장공비가 한번 침투했었죠. 달아난 무장 간첩들을 뒤쫓고 있는 군경 합동 수색대는 오늘 하루 침투적 인근 산악지대에서 3차례 교전을 벌여서 추가로 7명을 사살했습니다. 칠성산에서 도주하던 간첩 3명이 특전사 요원들에게 사살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토벌 하는데 최선봉에 섰었는데 당시 언론 등등에서 잘못된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피해가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속에 매복해 있는 적을 찾는 매복 수색 작전은 당연히 뭡니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죠. 아무리 특전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역포위, 역매복을 해서 얘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북한도 나름 특수부대인데 걔네들이 비트파고 들어가서 버티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역매복을 한 다음에 수색대를 투입을 해서 들쑤셔 놔야지 얘네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정글이나 산속에서 대게릴라 작전할 때.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피가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다고. 이건 뭐 작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민을 수호하는 최정예 특수부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특전사의 임무가 따로 뭐가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공수부대가 아니라 특수정찰, 그 다음에 게릴라 교란작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히트앤드런 작전이죠. 그 다음에 타격작전, 그 다음에 항공기 폭격 유도.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항공기가 정확한 지점에서 폭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요즘엔 뭐 GPS 가지고 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필요할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 침투해서 정확히 폭격을 유도하는 거. 그 다음에 대민사작전이라고 하죠. 뭐 사보타주나 심리전 같은 것도 수행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그린베레하고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공수사단이 있잖아요. 10이라고 82가 있는데 얘네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10이나 82는 최정예화된 보병부대로서 낙하산을 메고 적 후방에 침투해서 제2의 전선을 형성한다. 이런 건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게 1990년대부터 우리 특전사는 소말리아나 앙골라, 동티모르, 그다음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남수단이나 필리핀 등등의 주변 국가 혹은 좀 멀리 떨어진 국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 있었을 땐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평화 유지 작전도 아주 훌륭하게 수행을 했고요. 이런 평화 유지 작전을 할 때 해외 파병의 최선봉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죠. 외국에 있는 많은 특수부대들하고 이제 상호 위탁 교육이나 교류도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어디하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교류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린베레, 이른바 우리가 삼각지 부대라고 하는 델타포스, 그 다음에 SEAL, 네이비 SEAL, 그 다음에 영국의 SAS, 그 다음에 독일의 GSG9이나 SEK, 프랑스의 GIGN,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이렛 마트칼, 이런 세계 내노라한 부대하고도 아주 활발히 교류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당연히 립 서비스는 해주잖아요. 립 서비스인데 좀 걸러 들으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평가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 미군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의 특수부대는 아시아는 물론 서방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작전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과의 공동 작전은 언제라도 환영한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제 립 서비스 치고는 조금 과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교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특수부대 요원들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나 인도네시아, 몽골, 이라크에서는 우리 대원들이 가서 직접 교육시켰죠. 그렇다면 네. 자위대 제1공정대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자위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많은 분들한테 좀 뜻밖이겠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도 있는 특수부대가 일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찰이나 해상보안청에 있는 대터대부도가 있었지만 자위대 내에는
대테러 작전이나 비정규군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부대가 2000년대 초반까지 없었어요. 자, 왜 그랬느냐? 사무라이만 있었나요? 사무라이?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무라이도 허상이 많아요. 걔네도. 아무튼 원래 냉전 시대 때 그러니까 일본 육상자위대의 역할이 뭐였냐면 일본을 침공하려는 소련 정규군과 싸우기 위한 부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실제로 대테러 부대에 대한 예산은 낭비로 여겼는데,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자위대 내에서 그나마 특수부대 비슷한 애들 찾아보면 어디였냐면은 이른바 일본 자위대의 공수부대 제1공정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단 하나뿐이 이제 공수부대였죠. 근데 이게 이 규모는 한 8단 정도 부대였는데, 근데 결코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왜 공수부대가 하나냐? 원래 일본 육상자위대가 병력이 적어요. 병력이 적을 뿐더러 편제되어 있는 부대원의 70%인가 80%밖에 정원이 안 차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병력이 모자라요. 육상자위대는 좀 지원을 많이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것도 카더라 할 수 있는데 하다가 할 거 없으면 자위대나 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일본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공수부대의 특성상 어느 정도 뭐 얘네들도 어떤 뭐 특수 훈련을 받았겠지만 그냥 공수보병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위대 제1공정단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부대는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냥 뭐 보병부대나 해병부대 뭐 이렇게 했는데, 정규군보다는 약간 빡센 훈련 플러스 공수 낙하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훈련을 받는지는 적진 후방에 침투해서 요인 암살 및 납치, 구출, 시설 폭파, 잘 모르겠습니다. 전 뭐하면 그냥 사표 쓰고 나온다고. 뭐 자위대 내에서 뭐 가혹행위 같은 거 있다고 하는데 가시철조망 통과할 때 위에서 교관이 밟았어요. 여러분, 드디어 한정판 샤럴 넘버 4 타이거 원 전차의 티셔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훈련 받는지 모르겠다.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외로 걔네가 이런 걸 좀 공개를 안 하는데, 그래도 제가 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일반 병과에 비해서는 좀 엄격한데 훈련이, 그다음 훈련당도 많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자위대 수준에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자위대 내에서 뭐 가혹행위 같은 거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단 좀 그렇대요. 근데 막말로 가혹행위 받다가 저 뭐하면 그냥 사표 쓰고 나온다고 출근 안 한대요, 그냥. 우리나라 특수부대까지 안 가고 우리나라 전방 보병부대의 훈련에 비해서도 뭐 그렇게 뭐 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 누군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오늘 왜 이렇게 카더라가 많지? 우리나라 특전사 나오신 분이 일본 자위대 공정단 훈련하는 걸 보고서 저 정도면 내가 웃으면서 훈련 받을 수 있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이 자위대 공정단에도 좀 훈련이 많이 추가가 됐대요. 이제 레인저 훈련 코스 9주짜리가 추가가 됐대요. 그러니까 레인저 훈련 코스란 건 뭐냐면은 적진 후방에 침투해서 요인 암살 및 납치, 구출, 시설 폭파, 기습 등등등의 비정규전을 벌이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전형적인 특수전 훈련이죠. 그린베레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공정단 외에도 육상자위대 내에는 이제 산악 레인저 훈련 코스도 있고요. 이제 간부 레인저 훈련 코스도 있어요. 이 모든 거를 봤을 때 가장 훈련이 센 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정단이 받는 레인저 훈련 코스래요. 그러니까 여타 국가의 특수부대들이 하는 정도의 훈련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얘네가 구주 훈련을 받는데 이건 어디까지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마치고 그러면 이 훈련을 받는 애들이 별도의 부대로 편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흩어져요. 여러분, 이 구주면은 구주 오래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전사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 복무하는 내내 뭘 받아요? 특수전 훈련을 받았죠. 근데 딸랑 구주 레인저 코스를 받았다? 이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특수전 훈련 체험학입니다.
우리 여름방학 같은 데 많이 가죠. 뭐 해변 캠프, 공수 캠프 그런 데. 그런 거라고 보면 된다고 하는데, 아이,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9주 훈련받고서 특수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일본 자위대 내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9주 훈련 받아서 특수전 할 수 있는 거는 참 자기들이 생각해도 참 미지수다. 뭐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일본 자위대 레인저 훈련장 가면 우리 철조망 통과하는 거 있죠. 우리는 신병 훈련소도 철조망 통과할 때 뭐예요? 가시 철조망이죠. 근데 얘네는 레인저 코스도 가시 철조망이 아니에요. 그냥 민철사예요. 왜? 훈련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된다. 왜냐면 얘네는 직원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다치면 안 돼. 우리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좀 빡센 부대 가면 가시철조망 통과할 때 여러분 아세요? 위에서 교관이 밟았어요. 근데 자위대는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여러분 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위대는 훈련 받을 때도 복장이 아주 깨끗해요. 참 깨끗해요. 우리나라는 레인저 훈련 받을 때 뭐예요? B급 전투복, C급 전투복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위대는 그러면 안 돼요. 얘는 항상 턱끈까지 해서 깨끗한 옷 입고 나와서 A급 전투복 입고 훈련을 해야 돼. 아주 뭐. 네. 그러면 이 일본이 왜 공수부대가 굳이 필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공수부대란 건 대단히 뭐야? 공세지향적인 부대잖아요. 근데 일본은 자위대니까 자기만 보호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적성국에 대해서 강습, 상륙이나 뭐 공수 이런 걸 할 일이 없단 말이지. 근데 왜 필요할까?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90년대 중반에 자위대 공정단이 한번 이렇게 그 공수훈련하고 막 상륙훈련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위대가 지금 독도 침략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그래서 독도에 자위대원들이 공수 낙하를 해가지고 독도에 있는 우리 경비병력을 싹 쓸어버리고 일거에 기습적으로 독도를 점령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대. 내가 지금 같은, 내가 만약에 그런 기사가 나온다. 내가 한마디 하지 말아라. 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독도가 지금 돌섬이잖아요. 독도 전체 영역이 커요? 우리나라 지금 뭐예요? 서울시 무슨 관악구나 이런 구 크기도 안 되잖아요. 구가 뭐야? 동 크기도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돌산에다가 공수부대를 뿌린다고? 그럼 여러분들 그 돌산에 몇 명이나 거기 공수 낙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돌 위에 낙하한다고? 돌산 위로 낙하산을 메고 돌산 위로 내려오겠다고? 만약에 거기다 뿌리잖아요, 공수부대? 한 80%가 바다에 빠질걸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영화에 보시면 밴드 브라더스 보시면 알겠지만 밴드 브라더스 뿌릴 때 도심지에다 뿌려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다가. 건물에 부딪히고 건물에 걸리고 내려오다가 다리 부러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뿌려요? 공터에, 잔디변이나 뭐 이런 밭 같은 자연 공터에 뿌리죠. 거기다 뿌려도 애들이 부상당한 애들이 속출하는데 무슨 개소리야.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아무튼 근데 일본의 이 공정단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해요. 왜냐하면 일본 국토는 넓진 않은데 길잖아. 해안선이 기니까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뭐야, 비행기에 태웠다가 오면은 그쪽 가서 뿌린다, 그런 얘기야, 한마디로. 낙하산으로 뿌릴 수 있는 발빠른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공정단을 만든 거예요. 전혀 공세지향적인 부대는 아니에요. 그럼 일본 자위대 특수부대가 이게 다예요? 아니에요. 이 모든 걸 9.11 테러가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9.11 테러가 나니까 뭐예요? 전 세계에서 뭐예요? 대테러 작전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게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일본 역시 뭐예요? 대테러 전문 부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일본은 이런 종류의 테러가 만약에 일본 국내에서 일어났을 때 전혀 대응할 수 있는 부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9.11 기회로 일본 자위대 내에서도 대테러 부대가 창설이 되죠. 나중에 이제 초대 특수작전군 사령관이 되는 이제 아라야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02년에 미국에 건너가서 그린벨의 연수를 받고 와요. 그래서 미 특수전사령부의 특수부대 기본을 이 사람이 배우고 와서 이 사람이 대테러 특수부대를 창설하는데, 아무래도 그나마 일본에서 제대로 좀 훈련을 잘 받은 애들이 1공정단이었으니까 여기에 출신 인원들을 많이 끌고 와서 이제 창설을 해요. 그래서 2004년 3월 27일에 방위천 장관 직속 부대로 육상자위대 최초의 특수부대인 특수작전군이 이제 발족이 됩니다. 얘네들 기지는 이제 나라시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7년, 근데 2004년에 창설되는데 언론에 공개된 건 2007년이에요. 2대 사령관으로 교체되면서, 그때 처음에 언론 공개됐을 때 가관이었죠. 가관까지는 아니다. 뭐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다 검은 바라크라바 같은 이제 마스크 딱 쓰고 와서 우리는 특수부대요.
비밀 작전 부대다. 근데 여기 전역한 사람들이 전역하고 나와서 그렇게 술집에서 말을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공수부대가 자위대랑 맞짱 뜨는 네, 이걸 기다렸습니다. 이제 맞짱을 떠야죠. 맞짱 떠야 되는데. 자, 몇 가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제 군인 사격대회가 있어요. 국제 군인 사격대회가 있어서 여기서 자위대 공정단이 여기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국제 사격대회가 있으면 5개월 전부터 애들을 선발해서 모아가지고 집중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2017년에는 얘네가 일본 자위대가 요 대회에서 근접 소총 사격, 그러니까 10에서 25m 요 부분하고 450m 저격 요 부분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일본 자위대 훈련이 높다, 수준이 높다라고 했어요. 이 대회에 이제 두 번째 참가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전사는 6위했었고, 여기서부터 약간 의외인데 우리가 이제 터프하기로 소문난 미 해병대하고 특수부대의 대명사 영국 구르카 팀, 얘네는 일당백이잖아. 근데 얘네가 왔는데 얘네가 하위권 했어요. 일본 애들이 1등하고 얘네가 하위권 했단 말이야. 물어봤다. 끝나고 나서 누군가 물어봤어. 거기 참가한 미 해병대한테 물어봤대요. 일본 자위대가 참 저렇게 잘하고 기대했던 미 해병대가 왜 성적이 이렇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대원이 우리 실전에서 저렇게 안 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알아서 걸러 들으시면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나라 특전사는 끊임없는 실전 경험이 있었고 그린베레하고 지금 삐까뜨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위대 공정단하고 비교하는 거는 우리 특전사 대원들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실제로 나오냐? 왜 우리 여러분들 알죠? KCTC라고 왜 과학화 부대 그 마일 장비 가지고 서로 교전하는 부대 여기에 이제 자위대 간부들이 와서 한번 했다고 하는데 물론 처음 보는 지형이니까 그랬겠죠.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30분 만에 전멸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요거 혹시 우리 KCTC 정갈부대 출신 계시면 요 일화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대테레부대 특수작전군하고 우리나라 707하고 비교해보면 어떠냐? 여러분 사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707도 알게 모르게 실전을 정말 많이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창설된 지 15년 된 부대하고 창설된 지 40년 가까이 된 부대하고 비교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에 특전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사단본부 예하 특공대대 있어요. 그리고 정찰대, 수색대 이상한 부대 많잖아. 이상한 거 가슴에 달려있고 이런 거. 여러분 그 어떤 사단이 사단 소속 내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특공대가 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좀 봐요. 우리나라 특전사 및 특수부대 여러분들 정말 불철주야 우리나라를 지키느라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외국 군대하고 교류 훈련하면서 이런 경험했다. 혹은 자위대하고 교류하면서 이런 경험했다.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 UDT는 어떻게 특전사하고 비교를 해요? UDT는 해군 소속입니다. UDTC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UDTC는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되는 부대라고. 그분들은 없어. 여러분 드디어 한정판 샤를 넘버 4 타이거 원 전차의 티셔츠가 나왔습니다.